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자유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수라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김민석과 정청래가 정말 전례 없는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청래가 이 청와대 이재명을 공격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주, 인천의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투표가 끝나고요. 그리고 내일 이 후보들의 정견 발표 연설을 들은 뒤에 제주와 인천 지역의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러분께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누적 투표수는 요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적으로 합니다. 충청권에서는 처음에 이재명이 아니죠. 정청래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김민석이 근소하게 앞서갔고요. 303표 앞섰습니다. 그 충청 전 지역에서. 그리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또 김민석이가 아버님이 고향이 그쪽이라서 또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여기 역시 반대로 정청래가 한 2몇 % 앞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적 투표 수는 정청래가 한 1210 몇 표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 발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제주, 인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더 표차를 넓혀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김민석이가 역전을 할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은 또 이 송영길의 지역 기반이죠. 그래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정청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허상이다. 자기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만약에 정청래의 주장대로 정청래가 앞서간다면 부울경에 이어서 2연승으로 2연승, 3연승으로 좀 주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역전이 된다면 정말 시계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당대회는 명청대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멍청이가 아니고요. 명청입니다. 명청. 뉴 이재명계 그리고 정청래의 친청이 지금 당권을 잡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 친 이재명계는 수장은 누구냐? 유시민이가 그랬잖아요. 친 이재명계의 수장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민석이가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김민석과 이 정청래가 정말 물고 뜯고 싸우다가 이 갈등이 폭발하는 그런 양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거 선거 끝난 뒤에 분당하는 거 아니냐? 분당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언급을 해드린 대로 김민석과 정청래 싸움에서 이제 정청래가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에 투자해서 2배로 담보로 투자할 수 있게 했던 거 이게 지금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주범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김용범이가 정책실장이 필요에 의해서 건의를 했고 금융위원회가 오케이 제가를 했으니까 나갔겠습니다만 그거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김민석이가 뭔 힘이 있다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인데 김민석한테 사과를 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청와대 이재명에 대해서 지적을 공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급박하게 한 것도 사과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국무총리가 합니까? 김민석이가 했습니까? 이재명이 한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과 청와대가 주도를 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회사에서 800조 원을 뭐 몇 년간 해서 뭐 받아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이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 뭐 이렇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국무총리가 결재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공격한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니까 갑자기 또 자기 친임 아니었던 것처럼 하더니 기사까지 딱 클릭을 해가지고 올려놓곤 그 뜻이 아니다. 그리고 주저리 써놓고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명청대전에서 정말 이재명이 등판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정청래가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지금 이게 좀 많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분당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요. 박지원이가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당이 망한다. 이거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정청래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신천지 해당 행위를 사과하라. 그렇죠. 이거는 신천지 해당 행위를 사과하라 이것은 김민석이 한 말이니까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 배반자, 배신자, 탈당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죠. 정청래는 계속. 사실은 그게 김민석의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네, 18년 동안 나가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놓고는 그런 이야기 했죠. 18년 동안 집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집문서 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한 게 정청래죠.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과하십시오. 자, 요거는 주어를 넣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 얘기를 먼저 꺼냈다면 이재명을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으니 신천지 해당 행위를 사과를 맨 앞에다 붙였겠죠. 그래서 마치 김민석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죠, 여러분? 주어를 안 붙였으니까요. 누구야? 사과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 없이 그냥 사과하라 이거니까요. 그러니 그 뒤에다가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과하라, 반도체 클러스터 사과하라 이렇게 붙이니까 이것도 마치 김민석을 향한 것처럼 하지만 정작 이 두 가지의 책임은 대통령 이재명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또 아니래요. 했다가 안 했다가 네, 뭐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요. 다음 내용도 보시죠.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 주장에 대한 해석인데요. 신천지 해당 행위 이 세 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신천지 세력이 정청래 측에 유리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김민석이가 이야기한 건데 사과하라. 그러면서 청와대가 추진한 정책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예탁금 투자금을 담보로 2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범이가 강조했고 금융위원회가 상품 출시를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걸 승인을 할 때 대통령의 교감 없이 합니까? 무조건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청와대를 정조준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과 김용범이가 호남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 투자 부적격하지 않느냐. 호남은 이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어렵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은 정말 엄청난 양의 용수와 전력,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뭐 물 많이 있다고 그러고 뭐 재생 에너지를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부지를 광주공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공항이에요, 여러분.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공군 기지가. 근데 20% 정도가 거기가 미군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그건 미군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무한공항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러는데 아무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너무 서둘러서 급박하게 했다. 자, 왜 그랬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김민석과 그거를 했다고 해서 김민석을 호남에 많은 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서 당 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반도체를 클러스터 갖다 주면서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정말 용지가 부족하고 용수가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해버렸습니다.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조된 게 아니냐? 사과해라!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정청래가 겨냥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민석과 정청래가 물론 송영길이도 있습니다만 이 김민석과 정청래가 1, 2위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이 이재명 대신 대리전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김민석 대신에 이재명까지 거론되면서 등판시킨 게 바로 정청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사실은 이재명은 이제 명청대전이 어떻게든 자신의 승리를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김민석이가 당대표 돼야 이게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명계 다 공천을 재공천도 하고 떨어졌던 사람 공천에서 탈락했던 사람들 지난 총선에서요. 해서 자신의 왕조를 구축하고 싶겠죠. 친명계를. 근데 하지만 정청래가 된다면 그거는 불가능하죠. 정청래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민석이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이가 당선이 돼서 총선에서 이 친명계가 많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소 취소, 공소 기각, 또 재판 제기하는 거 막는 거 이런 것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실 이재명의 관심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 아니겠습니까? 재임 중이든 퇴임 후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김민석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김민석이 이재명의 바람대로 친명계의 바람대로 김민석이가 당선이 됐다고 치죠. 그런데 김민석도 본인의 생각이 빤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네. 서울대 학생회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가 머리를 지나치게 굴려서 이게 너무 밝아서 정몽준이 될 것 같으니까 정몽준 쪽으로 갔다가 정몽준이 노무현하고 이 단일화를 해주는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그 후로 국회의원 배지도 잃고
저 정치자금이었나요? 뭐 수수한 걸로 걸려서 하여튼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년 동안 나가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정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김민석이를 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청래가 된다면 정말 심하게 말하면요. 탄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탄핵할 사유가 생기어야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정청래는 말을 안 듣죠. 본인의 마음대로 아마 정치를 할 것이고 본인의 마음대로 이 공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 이런 것들 안 들어줄 확률도 높습니다. 뭐 조건을 걸든가. 그래서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이 정청래는 자신이 당선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야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되는 순간 레임덕은 옵니다. 왜? 국회의원들의 이 생명은 공천에 있습니다. 공천. 물론 친명계가 뭐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천이 가까울수록 이 이재명의 이 파워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정청래가 대표가 된다면입니다. 된다면 정청래의 파워는 우길승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레임덕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문자일보 그리고 TV자일보 여러분들의 구독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일보 기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보 기사 3면부터 보시겠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지금 뭐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볼 것은요. 2030에서 지지율이 진짜 급전직하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정이 긍정의 2배를 넘고 그렇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자, 그 악재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주가, 부동산, 형소법 개정안 이겁니다. 뭐 지금 내놓는 족족 문제가 되고 있죠. 뭐 주가 뭐 9천 가고 8천 가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치적인 양, 또 민주당의 치적인 양 이렇게 그냥 포장하기에 바빴던 이 정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예,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습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지죠. 왜 그걸 모릅니까? 올라갈 때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홍보해 놓고는 지금은 입 꾹 닫고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평가 2030 세대는 지금 난립니다.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관련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부정적 평가가 지금 56, 57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 결과고요. 이 옆에 거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네, 65.7이 나와요. 반대가 부정평가가요. 그리고 이 사회여론연구조사는 20대에서는 56.6%가 부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긍정평가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30대는 더 높네요. 57.4%. 57.4%가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대는요. 그러니까 예전 말이 됐습니다. 뭐 젊은 층들은 뭐 민주당 지지하고 뭐 연세 많은 분들은 국민의힘 지지하고 보수층 지지하고 이랬다는데 이거 지금 20, 30대에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리얼미터 18세에서 29세까지는 65.7,
역시 30대도 65.7. 아니, 긍정평가의 2배가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20대 이 공정이 무너졌다. 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정책, 공정한 취업, 공정한 모든 것들 이런 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좌파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0, 50대도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40, 50대가 제일 민주당의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뭐 화이트 칼라층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쪽은 지금 60%에 가까운 부정평가고 또 한쪽은 지금 5%입니다. 조금 있으면 70%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2030 세대 젊은 층이 이재명에 대한 또 민주당에 대한 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예? 도덕적인 거, 그리고 부동산 정책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22%, 또 전반적으로 경제, 민생 이런 것들 10%, 전반적으로 못한다가 7%,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5% 이렇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4050 세대도요. 지금 긍정평가가 55%에서 지금 51%까지 밀렸습니다. 여기 빠진 다 빠지는 거예요. 4050이. 그러니까 긍정평가 뭐 57.4, 57.1 이렇게 변화가 없다가 7월 다섯째 주부터 54.5로 급락을 하면서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더 빠질지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김민석과 정청래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사는 지금 뭐 TV 2차 토론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자, 김민석은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얘기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겠느냐?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신천지에 대한 얘기겠죠?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슈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다. 김어준 공장장이나 평론가 등이 신천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 이게 김어준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명청 대전이 없었다면 굳이 못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당대표 경선에 나왔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청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수준의 긴밀한 조율이 실제로 잘 되지 않은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인정을 했네요. 자, 정청래 볼까요? 2차 TV 토론 결과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민석이는 신천지 의혹의 근거를 대지 못했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능했으며 대통령 발의를 했다. 단일정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사과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다.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신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게 나쁘다. 나쁜 사람은 뽑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제 욕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네, 지금 거의 싸움 직전,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 기사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 지금 연일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은 민주당의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정부가 잘못했다. 오세훈 시장과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책을 내놔야지 지금 이대로 다 하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 정책 관련 간담회였는데요. 개편안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의식했고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 전월세 문제점 등을 제기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문자일보 그리고 TV자일보 여러분들의 구독, 성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방송되는 저희 프로그램 홍보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V자율보가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 정우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우품은 바른 우파의 품격이라는 뜻인데요.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경제성장 과정의 주요 정책적인 배경을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심층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과서와 언론 보도만으로는 충분히 접하기 어려웠던 이 역사적인 배경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살펴보고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요 정책과 사건들을 보다 깊이 있게 조명하게 됩니다. 진행은 유튜브 최국튜브를 운영하며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개그맨 최국 씨가 맡아서 프로그램의 재미와 친근감을 더하고요. 패널로는 유석춘 전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장과 권혁철 자유시장 연구소장이 출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정우품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정우품은 매주 토요일에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